두둥탁. 자, 이번 주는 다른 뉴스를 언급할 필요가 없는 한 주였죠? 금요일 저녁에 발표되는 CPI, 물가지수에 모든 시선이 쏠렸던 한 주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처참했죠. 주식하시는 모든 분들의 관심사였던 CPI는 결국 예상치를 뛰어넘은 YOY 기준 8.6% 상승을 기록하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꺾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는 보시는 것처럼 아주 끔찍했습니다. 전 항목에 걸쳐서 높은 추락세를 보였고 S&P 500, 나스닥 모두 5%가 넘게 하락하는 끔찍한 한 주였습니다. 이번 주는 CPI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만큼 가장 뜨거운 화두에 있는 지표니까요.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물가 상승률을 말하죠. 식료품 가격, 기름값, 전기세, 렌트비 등과 같이 우리가 실생활에서 지출하는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주식과 같은 투자 항목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투자 항목들이 포함되었다면 수치가 이렇게 나올 리가 없었겠죠? 그렇다면 이번 주에 발표된 CPI가 얼마나 심각했기에 주가가 이렇게 곤두박질 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기록한 전년 동기 대비 8.6%라는 수치는 1981년 12월 이후로 무려 4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그 말인즉 41년 중 최고로 가파른 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는 소리죠. 또한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음료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도 전년 동기 대비 6%, 전월 대비 0.6% 오르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었습니다. 이렇게 물가 상승률이 꺾이지 않고 점차 높아만 지고 있으니 3일 뒤에 있을 6월 연준의 금리 인상 발표 때 기존 희망상이었던 50bp가 아닌 75bp, 즉 0.75%의 금리 인상을 단행할 거란 우려가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준의 긴축이 더욱 강해짐과 더불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이 더욱 크게 반영되었기 때문에 주가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이죠. 자, 그럼 물가가 얼마나 올랐다는 것인지 미국 통계국에서 발표한 CPI의 상세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항목들 중에 주요 사항을 한번 추려봤습니다. 전반적으로 모두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가운데 특히 에너지 쪽 상승률이 눈에 띕니다. 오펙 플러스에서 증산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름과 천연가스 등 에너지 관련 가격 상승률이 정말 너무나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료품 가격도 전년 대비 10% 상승이라면 어마어마하죠? 한국은 5월 기준 전년 대비 물가 상승률이 5.4%를 기록하고 있는데도 식당에 가면은 엄청난 물가 상승이 체감이 되거든요. 미국은 우리에 비해 거의 2배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인들이 인플레이션을 정말 크게 체감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급 측면에서도 전쟁, 봉쇄 등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게 없기 때문에 신차, 중고차 가격도 좀처럼 잡힐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니 CPI가 좋게 나올 수가 없겠죠. 이번 주에 애플에서 M2 칩셋을 발표하고 맥북 에어 신 모델을 발표하는 등 여러 뉴스들을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 금요일 CPI 발표로 모든 내용이 큰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한동안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힘들 것 같지만 모두 현생을 열심히 살면서 버티다 보면 언젠가 좋은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